내 몸속 유전자 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유전자 시대. 당신의 유전자가 궁금하다면 믿기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가족 여기 전혀 없기 때문에. 피 한 방울로 유전자 진단을 통해 각종 질환의 발병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다. 보인자라 했을 때 그냥 얘가 떠나진 않겠구나 이 생각을 제일 먼저 했거든요. 아는 것이 힘일까? 모르는 것이 약일까? 그게 나에게도 올 수 있다. 내가 그 당사자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걱정. 예후를 예측할 수 있고 치료법이 있는지도 미리 알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정말 마술봉이죠. 마술. 더 쉽고 빨라지는 유전자 검사는 우리에게 재앙일까 축복일까? 지금은 유전자 시대. 나의 유전자가 궁금해질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김민희 씨는 6개월에 한 번 정기적으로 병원을 찾아 유방 초음파 및 MRI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2년 전 자신이 브라카원 유전자 변이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민희 씨. 유방암 수술을 받은 언니의 암이 재발해 온 가족이 유전자 검사를 받은 덕분입니다. 브라카원 유전자에 돌연 변이가 있으면 유방암과 난소암에 걸릴 확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몰랐다가 만약에 암이 발병했으면 너무 황당했을 것 같은데 알고 있으니까 그냥 정기적으로 병원 다니면서 관리할 수 있으니까 알게 된 게 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만 한 가지 걱정인 건 브라카원 유전자 변이가 딸에게도 유전됐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절망적으로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냥 딸한테도 딸 20살 넘으면 그냥 가볍게 말해주고 검사 받을 때 이제 같이 오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유전이다, 어쩔 수 없다. 만약에 이게 발견이 좀 늦었다고 하더라도 어떤 유방암이 좀 진행된 유방암에서 브라카 변이가 있는 거 혹은 난소암에서 이런 브라카 변이가 있는 걸 알게 됐을 때 거기에 대한 맞춤 표적 치료제를 사용하면서 이런 환자들 치료하는 데도 훨씬 더 그런 좋은 성적을 거두고 어떤 치료 기간이 길어질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유전자 검사를 하는 것이 조기에 그러니까 미리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조기 진단, 그다음에 치료까지 모두를 다 이렇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검사가 되겠습니다. 40살 미혼의 박경진 씨는 조카 바보입니다. 축구공을 차고 뛰노는 걸 보면 건강해 보이지만 사실 그녀는 암 환자입니다. 2022년 12월 달에 제가 진단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대장암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보니까 대장에도 암이 2개 있고 직장에도 1개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2번의 항암 치료 후 3개월에 한 번 병원을 찾아 정기 검진을 받는 경진 씨. 다른 장기로 암이 전이되진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머니가 40대에 대장암, 60대에 자궁경부암을 진단받고 세상을 떠났지만 자신이 암에 걸릴 거라곤 상상조차 해본 적 없습니다. 좀 더 빨리 내가 그 검사를 하고 검진을 했으면 좀 더 빨리 발견해가지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요즘 들어서 많이 하게 되는 거는 그런 거에서 내가 그런 병에 대해서 되게 많이 무지했구나 내가. 유전성 암인지 확인하기 위한 유전자 검사. 여기 보면 검사 결과 APC 유전자에서 유전자상에 유의한 돌연변이가 발견되었다고 검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검사 결과를 받고 나서 여동생도 검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도 2딸이 있는 여동생에게선 유전자 변이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APC 유전자 돌연변이가 경진 씨에게만 발견된 겁니다. 맞벌이로 바쁜 동생 부부를 대신해 조카들을 돌보고 있는 경진 씨. 조카들을 보면 자신에게만 있는 유전자 변이가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왜 하필 나야? 이런 생각보다는 나여야만 했던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그거는 가족들한테 많이 관심 받고 사랑받고 이런 거 보니까 엄마가 나한테 주신 특별한 선물이 아닐까, 마지막으로 주신 선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은 좀 더 많이 힘내고 희원이 이제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돌보고 싶으니까 내가 더 건강해야겠구나. 건강 좀 많이 챙기고 좀 관리도 좀 해야 되겠구나. 동생 조카한테 자랑스럽진 않지만 부끄럽지 않은 그런 이모가 되고 싶어서 좀 많이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암은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지만 일부 암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 돌연변이에 의해 발생합니다. 다행이네요. 배도 안 아프고. 오랫동안 암 환자의 가족으로 지내온 방경혜 교수. 그는 자신처럼 암과 싸우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힘이 되고 싶어 종양내과를 선택했습니다. 방 교수의 할머니는 70대의 위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누구보다 건강했던 아버지는 50대의 대장암, 육종암, 요관암 서로 다른 세 종류의 암을 진단받고 투병 중입니다. 아버지께서 재작년에 피검사를 통한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린치 증후군을 진단을 받게 되셨었고요. 근데 린치 증후군이 자녀에게 50% 확률로 유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 또한 당연히 검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피검사를 통한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린치 증후군은 유전자의 돌연변이에 의해 여러 가지 암이 발생하는 유전성 질환입니다. 건강한 몸속 세포들의 핵 안에는 2만 개의 DNA가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천 번씩 발생하는 DNA 복제 오류 중엔 염기서열이 정상적인 짝을 만나지 못하거나 염기서열의 숫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불규칙한 염기서열을 감지하고 교정하는 단백질은 총 4개의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데 유전자의 돌연변이로 단백질에 문제가 발생하면 DNA의 복제 오류로 암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랑 또 이제 옆에서 극진히 보살피신 어머니를 계속 봐왔었고 저 또한 사실은 딸이면서 의사인 그 역할을 하기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나에게도 올 수 있다. 내가 그 당사자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일단은 걱정. 근데 그보다 더 그 엄마의 모습이 미래에 제 남편도 제 보호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 부분이 되게 미안했고요. 방 교수가 린치 증후군 판정을 받은 건 신혼 1년 차.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하던 시기였습니다. 아이들을 좋아해 소아과 전문의가 된 남편. 그런 남편을 닮은 건강한 아이를 낳고 싶었죠. 이제 남편은 아이들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게 남편이 소아과를 선택한 이유이기도 하고. 그리고 남편이 가족을 이뤄서 사는 거에 대한 엄청난 본인의 그 큰 꿈이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때는 이제 착상 전 배아 태아 유전자 검사를 몰랐을 때여서 이런 상황이면은 아이를 갖지 않고 사는 삶도 저는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아이가 없이. 근데 그렇게 됐을 때 남편한테 평생 미안할 것 같은 거죠.
린치 증후군 진단 이후 방 교수는 매년 정기적으로 각종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암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용종이 생기는 단계부터 미리 발견하고 예방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린치 증후군에서는 한 20살 이후로부터 해서 매년 한 1, 2년마다 대장내시경을 하도록 권고가 되어 있고요. 거기에 포함해서 30대부터는 위내시경, 여성의 경우에는 질초음파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의 경우에도 매년 대장내시경, 위내시경, 질초음파 거기에 추가적으로 복부초음파 또 갑상선 유방초음파 같이 매년 하려고 하고 있고 이미 2년째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적극적인 검사로 암을 예방하는 한편 출산의 꿈 또한 놓지 않았다는 방 교수. 린치 증후군 보인자도 착상 전 유전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공청회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린치 증후군 진단된 다음에 이제 아이를 준비하고자 했었는데요. 이제 그때 그 착상 전 배아 태아 유전자 검사가 꼭 필요했었는데 그 검사 항목에 검사 가능 항목에 린치 유전자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항목을 추가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 되게 열심히 민원 글을 많이 넣었었습니다. 방 교수의 노력으로 지난해 7월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린치 증후군도 착상 전 유전 검사 항목에 포함됐습니다. PGT-M 검사를 통해 이식 가능한 정상 배아를 선별, 유전 질환의 대물림을 방지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저번에 첫 번째 채취했던 거 결과 나와서 오셨어요. 저번에 저희가 난자가 28개 나오셔가지고 7개 검사해 놓은 거 최종 결과가 나왔는데 결과는 아주 잘 나왔어요. 정상인 배아 3개 최종적으로 보관해 놓고 무엇보다 저희가 처음에 목표로 했던 린치 신드롬에 대해서는 정상인 배아들이기 때문에 이식을 해도 크게 건강한 아기 잘 낳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6개월의 기다림 끝에 7개 중 3개의 배아가 린치 증후군이 없는 건강한 배아로 판정됐습니다. 유전 질환 보인자들도 두려움 없이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희의 목표는 건강한 아기를 낳는 게 경혜 씨나 저의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임신을 잘 하셔서 이제 아기가 잘 유지되면은 이제 양수 검사를 통해서 아기의 실질적으로 그 린치 신드롬이 없다라는 걸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게 저희한테 남아있는 저랑 이제 마지막에 남아있는 과정이고 이제 저희한테 이제 경혜 씨가 아기를 낳으셔서 린치 신드롬 없이 건강한 아기 낳았다라는 소식을 저한테 전해주시면 그게 최종적인 저희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아빠가 그 순간을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래서 되게 마음이 조급했거든요. 아무튼 아빠도 계속 잘 이겨내시고 같이 가족들이 힘을 모아서 저희 아이가 나중에 태어나게 될 때 할아버지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시작이죠. 네. 딸아이를 위한 일이라면 어느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게 없다는 장서혜 씨. 모유와 이유식을 떼고 일반식을 시작한 2살 유진이. 유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게 부부는 아직도 꿈만 같습니다. 밥도 먹어. 태어나자마자 과호흡으로 엄마 품에 안겨보지도 못하고 중환자실로 보내진 유진이. 심한 탈모와 피부염까지 상태는 악화됐지만 원인을 알 수 없었습니다. 어디를 만져야 되지? 할 정도였어요. 그냥 손가락 보여지는 손가락 여기를 그냥 장갑을 끼고 이렇게 살짝 쓰다듬는 정도. 이게 다 갑질, 눈 주변 앞쪽이 많이 빠진 상태.
그냥 그때는 계속 울었어요. 그냥 그냥 보면 계속 눈물이 나서 갈 때마다 계속 울고 다음에 가서 또 울고 사진 받고도 울고 얘기 듣고도 울고 계속 울었었어요. 그때는. 유전자 검사 후 알게 된 원인은 HLCS 돌연변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받은 한 쌍의 HLCS 유전자에 모두 변이가 생기면 바이오틴 의존성 효소 기능에 결함이 생기게 됩니다. 이 효소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효소의 결핍으로 독성 물질이 체내에 쌓이면 탈모와 피부염, 과호흡, 경련이 생기고 심하면 혼수 상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일단 엄마 아빠가 그 관련 유전자의 보인자예요. 그래서 저희 하필이면 같은 유전자가 또 그래서 이 유진이가 갖고 있는 질병을 가진 아이가 태어날 확률이 4분의 1인데 거기에 이제 유진이가 포함이 된 거예요. 어떻게 이걸 물려받지? HLCS는 우리나라에서 유병률이 알려지지 않았을 정도로 희귀 질환이지만 일단 진단이 되면 극적인 치료가 가능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7시쯤 한번 먹이고 그리고 저녁에는 식사하고 또 7시쯤 한번 먹입니다. 시중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바이오틴 영양제를 복용하자 유진이를 괴롭혔던 증상들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이 약이면 되는구나. 그때 이제 와이프랑 이 유전자 검사를 한 걸 조금 빨리 했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이 결과가 조금이라도 더 빨리 났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들었던 것 같아요. 유전의학의 발전은 유전질환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로 유진이는 빠르게 병명을 찾았고 치료 또한 일사천리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17개월인데 이 정도면 쫓아가는 운동도 그 또래만큼 잘하고 있고 아유 예전에 중환자실에 있을 때를 생각하면 다른 사람이 다른 아기. 다른 아기가 됐죠? 너 동생 있으면 좋겠지? 단쳐? 동생 싫어? 왜? 싫어? 희귀 질환 중에는 이렇게 병을 일찍 찾으면 치료제가 나와 있거나 식이요법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비타민을 공급한다거나 이러면 아주 이 유진이 케이스처럼 드라마틱하게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병들이 한 280개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이런 치료가 되는 그런 유전자는 저희가 굉장히 집중해서 그런 경우에는 한 며칠 안에 나오도록 그런 프로그램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그걸 해가지고 굉장히 빨리 결과를 얻게 됐고 결과를 얻자마자 그날 저녁부터 바로 그냥 투여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아기가 좋아진 거죠. 유전자 검사는 희귀 질환 치료의 첫 단추가 되기도 합니다. 석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병원을 찾는 하준이. 하준이가 치료를 받는 모습을 볼 때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안쓰럽고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2년 전 하준이의 성장이 예사롭지 않음을 느낀 민식 씨는 서둘러 병원을 찾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증상을 발견한 거는 집에서 2022년 한 12월경 그때 이제 좀 음모가 좀 이렇게 일겨서 있어가지고 처음에 여기가 엄청 많았거든요. 엄청 많은 성인처럼 사춘기 오가 올라오는 거. 이게 원래는 좀 모양이 달랐나요? 손 모양이? 좀 빨리 길었어요. 빨리 커갖고 성장판이 좀 혹시 또 빠르게 다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검사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네, 그래서. 3살이라고는 믿기 힘든 성장 속도. 이 여드름은 다 없어졌죠? 여드름은 다 없어졌구나. 이거 깨끗해졌네. 하준이네 가족의 유전자 검사를 통해 가계도를 분석해보니 대를 이어 남자에게만 유전되는 희귀 질환이 있었습니다.
좀 덜 먹어야 돼. 좀 덜 자라야 되거든요. 아버님은 뭐 초등학교 때 다 크셨을 것 같고, 그렇지? 네, 맞아요. 할아버님도 초등학교 때 다 크셨어요? 언제 때 키세요? 다 컸어요. 초등학교 때? 얘들 13세 때. 제가 13세 때. 이제 그거 생각하면 공부를 나가지고. 근데 옛날에는 사실 이 병을 진단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5살짜리 뼈나이예요. 이 뼈가 거의 없어야 되거든요. 이 2개만 있어야 되는데 얘는 이게 거의 만으로 돌 때 찍은 사진인데 5살, 6살쯤 돼요. 키도 거의 5살, 6살 중간 키가 되고. 세월은 한 2년 지났지만은 그 뼈나이가 진정이 그렇게 심하지 않다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할아버지 키가 147cm고 아버지는 한 150cm가 좀 넘어가시고 또 다른 형제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또 작은 분들도 큰 분도 계시고 그래서 가게도 분석을 해보니까 임상 증상으로는 빨리 사춘기들이 오셔가지고 그 성장판이 조기에 폐쇄돼서 일찍 커버리고 말았다 이런 가족력들이 있으신 거예요. 남자의 고환 조직에 레이디 셀이라고 하는 세포가 있는데 보통은 이게 이제 우리 머리의 뇌하수체에서 황체 형성 호르몬 LH라고 그러죠. 그 수용체부터 자극을 해야 그 레이디 세포라는 데서 남성 호르몬을 만들어내는데 이 가게에서는 머리에서 신호가 전혀 가지도 않았는데 고환 자체 조직 수용체에 자가 발전을 하는 거죠. 자극이 안 되는데 마치 자극된 것처럼. 그거는 돌연변이에 의해서 황체 형성 호르몬 수용체가 기능이 항진된 거예요. 자극하지 않는데 계속 항진돼서 남성 호르몬을 과다하게 만들게 되는 거죠. 뼈나이를 이미 앞서 나간 걸 뒤돌릴 수는 없지만 그것이 급속하게 나가지 않는 거. 이 나이 또래 맞게 1년에 한 5, 6cm 정도 큰 속도만 유지하면은 나중 신장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정말로 대부분의 희귀 질환은 유전 질환에서 비롯되는 게 맞을까요? 80%는 유전자가 관련된 희귀 질환이지만 한 20%는 또 유전자가 관련이 없어요. 뭐 자가 면역 질환으로도 생기고 그런데 이게 증상이 비슷하니까 구별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희귀 질환은 거의 다 유전자 질환이야. 그래서 증상이 비슷한 어떤 병에 대해서도 진단을 위해서 유전자 검사를 먼저 시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유전자 질환이 아니니까 유전자 검사에서 안 나오겠죠, 아무것도. 그러면 이 유전자 검사, 그다음 유전자 검사, 그다음 유전자 검사만 하다가 결국 진단이 굉장히 늦어지는 그런 진단 방랑을 겪게 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면 교수님, 이 희귀 질환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 검사나 상담 같은 거에 원칙이 있을까요? 네, 굉장히 요즘 이제 중요한 문제인데요. 기본적으로 유전자 검사는 증상이 있는 환자에게 병을 진단하기 위해서 하는 검사입니다. 증상이 생기기 전에 검사를 해서 미리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치료가 가능한 질환 중에 유전자 검사를 증상이 없는 환자에게 진행하려면 그 병이 치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치료법이 존재해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치료법이 하나도 없고 그 병이 뭐 한 4, 50살에 생기고 그런데 아기는 이미 나왔고 가족력도 없는데 검사를 다 해야 될까, 유전자 검사를.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생아나 어린이의 경우에는 증상이 없을 경우에 가족력이 없고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무작위적으로 증상이 없는 신생아에게 유전자 검사를 하는 건 권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섯 살 다은이는 일주일에 한 번 물리치료를 받습니다. 관절이 굳지 않도록 운동을 해주는 건데요. 혼자선 몸을 가누기 힘든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다은이. 유전자 돌연변이에 의한 발달성 뇌전증 증상을 앓고 있습니다. 걷지 못하는 아이들은 어쨌든 간에 이제 고관절 계속 빠질 수가 있으니까 기립기를 안 하면은 6개월에 한 번은 봐야 돼요. 생후 4개월이 지났는데도 목을 가누지 못해 병원을 찾은 다은이. 하지만 뇌 MRI 검사에선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음식이 입으로 들어오면은 이제 이
입술을 닫고 입 안에 이제 음식물을 보관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저작작용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걸 씹어서 꿀꺽하고 삼키면 먹는 게 되는 건데, 그 과정이 이제 다은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강기 그리고 삼키는 과정, 인두기까지 다 안 되는 상황입니다. 다은이의 발달이 느린 원인을 찾기 위해 온 가족이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다은이는 신생 돌연변이. 엄마 아빠의 유전자는 건강한데 아기만 돌연변이로 태어난 겁니다. 네, 사실 저희도 다은이의 병에 대해서 저희도 잘 몰라요. 그냥 지금 현재 다은이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하면서 키우고 있는 건데, 주어진 상황을 잘 받아들이면서 그냥 이 아이는 아프다. 아파? 그러면 치료를 받아야지. 그냥 그때그때 그 상황에 맞게 수긍을 하면서 치료를 계속 다니고 그런 것 같아요. 부부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 다은이의 희귀 질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됐고, 동시에 둘째를 계획하게 됐습니다. 유전자 검사가 아니었다면 또다시 아픈 아이가 태어나지 않을까 불안해 둘째, 셋째는 엄두도 내지 못했을 겁니다. 정말 많이 고민을 했어요. 이제 남편 의견도 들어보고 가족들 의견도 들어보고, 제가 그렇게 고민을 한다고 해서 얘가 그 유전을 갖고 태어날지 안 갖고 태어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민은 하고 할 수 있는 검사는 다 해보자. 뭐 이상이 있다고 하면은 해줄 수 있는 검사는 다 해서 괜찮다는 걸 확인받아 보자 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다 진행을 했죠. 부부는 조금 더디더라도 다은이가 더 악화되지 않길 자신만의 속도로 건강하게 자라주길 바랍니다. 채우고 해줄게. 가래가 다시 나타났다. 가래가 다시 나타났다. 그만 울어. 괴롭히는 거 아니야. 이 정도 하자. 알았어, 이 정도만 하자 우리. 에휴, 시키. 유전자 검사를 받기 전까지 아름 씨는 다은이가 희귀 질환을 앓는 것이 모두 자기 탓 같아 괴로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깨면 되게 힘들어. 힘줘요. 힘들지. 엄마 아빠가 건강하신데 이렇게 돌연변이로 나오는 경우가 많죠. 엄마 아빠 잘못도 아닌데. 그러면 이제 되게 두렵잖아. 둘째 또 그럴까 봐. 근데 그런 경우가 막 1000명에 하나 이런 건 보고는 있단 말이에요. 근데 1000명에 하나라도 이제 내가 생기면 그거는 완전 다른 문제라서 그런 보고가 한두 개라도 있으면 꼭 미리 검사하니까. 희귀 질환이 유전이 아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는 걸 알고 아이 낳을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얘도 신생 돌연변이로 생겼으니까 또 그러지 말란 법 없을 수 있다고 느끼잖아요. 그러면 우리 확인하자. 그렇게 해서 둘째 확인했더니 그거 봐라. 그러니 셋째는 용기 있게 또 가지셔도 된다. 그렇게 꼭 얘기를 해주지요. 근데 엄마가 잘 알아들으셨고요. 그런 걸 과학적 근거를 내밀어서 저희가 그런 불안을 좀 해소시켰다고 할 수 있어요. 31살의 오소희 씨. 생후 7개월 된 루희를 다루던 손길이 조심스럽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아이를 제 품에 안기까지 소희 씨는 누구보다 힘든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뭐 이제 보인자였을 때 조심해야 될 거나 아니면 검사를 또 한 번 다시 해봐야 되는지. 그럴 필요는 없어요. 예, 이게 이제 우성 질환일 때는 요거를 보인자로 가져도 질환이 생기는 건데, 이게 이제 열성 질환일 경우에는 보인자는 증상은 없고, 그래서 엄마 아빠도 보인자신데 뭐 전혀 문제 없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보인자는 따로 검사할 필요는 없어요. 소희 씨와 남편 모두
다낭신 유전자 돌연변이를 갖고 있는 보인자입니다. 아이에게 질환이 발현될 확률은 25%. 안타깝게도 첫째와 둘째 모두 유전 질환이 발현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일단 제일 걱정한 부분은 또 유전이 될까 봐. 이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진짜 또 유전이 돼서 또 잃을까 봐. 두 아이처럼 셋째 또한 유전 질환을 갖고 태어나진 않을까 두려웠지만 다행히 셋째는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건강한 루이를 볼 때면 더욱 생각나는 두 아이. 이게 이제 첫째 처음 임신해가지고 이제 아기가 있는 걸 확인한 첫째만 이제 있는 수첩이에요. 초음파상 아이 얼굴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 첫째는 양수 과소증으로 유산됐고 둘째 역시 같은 증상으로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아기 보고 있으면 첫째 아기도 둘째 아기도 생각은 나는데 그래도 그 아기들 덕분에 그런 병을 알아서 이제 셋째가 태어난 거라 가지고 고맙기도 하고 그래요. 소희 씨 부부가 다시 한번 아이를 갖기로 결심할 수 있었던 건 유전자 검사 결과 부부가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실은 너무 많은 검사를 하는 걸 반대하는 의사입니다. 사실 초음파상에서 다 괜찮고 하면 굳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저희도 모두 검사를 해보면 뭐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모르고 살 뿐인 것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유전적 변형이 모두 다 기형을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오소희 씨는 당연히 그 적응증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둘째가 연속해서 똑같은 병으로 잃었고 또 그럴 확률이 또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했는데 정상으로 클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와서 해피하게 끝까지 간 거니까요. 굉장히 도움을 받았죠, 엄마는. 그래서 이제 중기까지 저희가 초음파를 보고 콩팥이 정상인 거 초음파로도 확인하니까 해피하게 가셔서 이제 막내를 낳을 수 있었던 겁니다. 희귀 질환자들에겐 희망이 되고 있지만 유전자 검사의 남용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은서가 2살이 될 때까지 매일 고통 속에서 지냈다는 김수진 씨. 출산 당시 했던 신생아 유전자 검사 때문입니다. 일단 여기가 그 유실됐다는 내용이거든요. 뭐 염색체 어떤 영역에 약 604kb 크기의 결실이 확인되었다. 신생아 유전자 검사에서 나온 충격적인 결과. 그날부터 수진 씨에겐 매일매일이 지옥이었습니다. 퇴원하고 이제 같이 조리원을 갔는데 이 결과지가 이제 조리원으로 온 거예요. 결과지가 그러고 나서 자폐 스펙트럼 관련된 유전자 정보가 유실했다는 거예요. 아기가 이제 크면서 또 항상 맘졸이고 있었죠. 이제 어떨 때는 아기가 많이 보채거나 아니면 뭔가 엄마에 대한 그런 반응이 안 좋을 때 얘는 이것 때문에 눈 마주침을 못 하나? 반응이 많이 안 오나? 약간 이런 것도 걱정이 많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주기적으로 진료를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네. 2년 동안 은서의 발달 검사를 위해 정기적으로 병원을 찾은 수진 씨. 내 아기는 정상 범위 딱 중앙에 이렇게 잘 이쁘게 자리 잡고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대근육, 소근육, 사회성, 언어 능력 모두 정상. 인지 능력은 심지어 또래보다 6개월 이상 빨랐습니다. 이상 소변이 나왔다고 해서 이제 오는 부모님들 보면은 대부분 다 왜 검사를 했는지도 모르시는 거죠. 예, 그리고 뭐 결과도 어떤 결과, 이게 어떤 결과인지도 잘 몰라서 다들 비슷해요. 인터넷 찾아보고. 심심이 약간 상태에서 그냥 약간 홀리듯이 검사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아무튼 아기는 지금 이제 우리가 2돌 동안 지켜봤고 그리고 아주 잘 크고 있고 뭐 지금 뭐 지능 지수는 뭐 오히려 뭐 6개월이나 빠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잘 키우시면 되고 네, 요거는 그냥 잊어버리세요, 결과를.
저랑은 아무 상관없는 그런 검사를 한 것 같아요. 그냥 불필요하고 심리적으로 너무 많이 타격을 받았던 검사인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사실 더 즐겁고 더 여유롭게 아기를 키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그런 시간들을 많이 뺏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누구나 손쉽게 자신의 유전자를 알 수 있는 시대. 중요한 건 유전자 지도를 손에 넣었다고 모든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건 아니란 겁니다. 카운슬링을 할 때는 의사가 이거 하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러므로 본인이 선택하세요라고 비지시적으로 상담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검사를 하는 것이 장점이야 또는 이 검사를 하게 되면 어떤 단점이 있어 이걸 알아야지 국민이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검사 선택부터 시작해서 검사 결과가 이거는 이렇게 길게 써 있지만 이거는 문제가 없는 거다 또는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다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의료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는 이제 산부인과 의사니까 가장 걱정되는 게 그 어렵게 가진 아기를 이게 검사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되지 않고 이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기를 포기할까 봐 그게 제일 걱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잘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